어떤 가상의 적이 있어. 가상의 적, 어떤 흉악한 어떤 괴물이 있거나 모든 것을 주재하는 어떤 악마가 있거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때려 부숴야만 궁극적으로 세상이 온다 이렇게 보는 거지. 나는 그렇죠. 이 패러다임이 문제 같아. 그러니까 그게 소위 이제 절대주의입니다. 그 절대주의. 그러니까 선과 악으로 세상을 이분해서 보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 뭐 스펙트럼으로 얘기하면 흑과 백으로 그냥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흑과 백 사이에는 뭐 당장 무지개 색깔, 빨주노초 파란보라는 무지개 색깔도 있고 그 색깔 사이에는 또 다양한 색깔들이 수없이 많이 있잖아요.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은 이런 다양한 색깔들이 어우러진 이런 세상인데 또 이게 또 서로 존중되고 이런 다양한 차이가 정말 아름다움이고 이것이 가장 좋은 세상으로 가는 이 아름다움을 서로 인정하고 그것을 조화롭게 갖고 가는 거 또 그걸 조화롭게 갖고 갈 수 있도록 질서나 체계를 만드는 거 자유민주주의가 결국은 이런 사회이기 때문에 결국 문명사적으로 이렇게 승리한 체제가 된 거잖아요. 근데 여전히 그 소위 지금 된 이 신부님들은 혹시나 이런 어떤 선악 이분주의를 하고 있거나 아니면 과거에 저희가 학생 운동 시절에 가졌던 그러니까 뒤늦은 운동권들 뒤늦은 운동권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 뭔가 그 사회적 사회 악이 있거나 뭐 대한민국의 모든 악의 근원은 뭐 미국이라든가 이런 NL 운동권들이 늘 하던 얘기잖아요. 그리고 기득권 세력이라든가 윤석열 지금 정부가 친일 매판 정권이라든가 친미 매판 정권이라든가 뭐 이제 이런 어떤 확정적인 그 어떤 과거 운동권식의 사고를 가지고 이들을 몰아내는 게 우리 민중들이 뭐 해방되는 길이고 이것이 우리가 뭐 자신들의 어떤 그 삶의 소명으로 뭐 생각하고 있는 것인지 저는 만약에 이 몇몇 특히 정의사회 구현단 정의구현 전국 정의구현 전국 사재단 이런 분들의 일부 신부들이 저는 이런 어떤 아직까지 이런 어떤 태행적 그 세상을 바라보는 이런 사고로 거리에 나와서 시국 미사를 하거나 뭐 시국 선언을 하거나 뭐 이렇다고 한다면 나는 그러니까 박주환 신부나 김영식 신부나 그다음에 다른 사람들의 강론을 쭉 들었어. 네네. 이걸 준비하려고 좀 정독을 했는데 이 사람들한테서 딱 느껴지는 핵심적인 감정은 선민의식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옳고 그다음에 내가 뭐 세상을 다 할 거니까 뭔가 이렇게 세상을 무언가 강한 발언을 해서라도 나는 뭔가를 하겠다라는 거죠. 예를 들어서 김영식 신부가 명단을 공개하잖아. 네. 공개하면서 이 공개하는 게 문제라면 난 책임지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막 하는데 그게 60년대 70년대 얘기라면 말이 되잖아. 네네. 그러니까 내가 그 박정희가 뭐라고 해도 나는 내 얘기를 하겠다 그러면 말이 돼. 근데 당신이 그렇게 하더라도 아무도 뭐냐면 당신을 처벌하거나 당신을 비난하고 하질 않잖아 지금 네네. 사회에서는. 네. 그런데도 마치 그 돈키호테가 그러듯이 그러니까 사회는 이미 당신이 뭐라고 해도 그 정도 얘기는 들어주겠어라고 바뀌었는데 아니 거기다 대고 왜 그렇게 큰 소리를 치고 강한 워딩을 구사하고 그러냐고. 그러니까 그 박주현 신부 그 양반도 뭐냐면 아니 당신이 그러니까 아주 솔직히 얘기하면 좀 웃겼어. 나이도 얼마 안 되고 무슨 뭐 감옥도 한번 안 가보고 체류탄 냄새도 안 맡아봤을 사람이 내가 만약에 뭐 이 일로 고난을 당하면 그것을 뭐 혈서를 써서라도 뭐 아니 혈서 누가 쓰라 그래 쓰는 사람 없다고 당신 하고 싶은 얘기 하시고 단 당신은 뭐냐면 설득력 있게 당신을 설득해 달라라고 하는 건데 이 사람은 그냥 뭐 무슨 굉장히 장엄하게 얘기하려고 그래. 쓸데없이. 그런 걸 보면서 아 니네들은 뭔가 이렇게 꿈을 꾸고 있구나. 그러니까 선민의식을 갖고 있구나. 그러니까 70년대 그 선배들이 사재단 선배들이 했던 역할들을 이렇게 그 뭔가 재현하고 싶은 것 같아. 그 장엄한 어떤 그 수사를. 그런데 정작 그 장엄한 그런 상황을 만들어낼 만한 컨텐츠가 약해. 그러니까 자꾸 뭘 끌어대냐면
친일파를 끌어대고 이거 뭘 했는지 모르겠는데 그 사람이 뭔가 이렇게 악마를 끌어들여서 자기의 얘기를 보강해야 돼. 네네. 그러니까 실제로 사람을 설득할 능력은 없어. 네. 그러니까 적을 만드는 거죠. 적을 끌어들여야 돼. 네. 가상의 적을 만들어 놓고 결국은 자신들의 세력을 이제 규합하는 이런 행위의 일종이기도 하죠. 그러네. 그것도 이제 그렇게 그런 얘기가 습관화돼 있어. 그렇죠. 그러니까, 그 문화가 된 거죠. 네, 그게. 저 양반들 촛불하는 양반들도 그 뭐냐면은 계속 뭘 끌어들이냐면 친일파를 끌어들이잖아. 네네. 뭐 자위대가 그렇죠. 어쩌느니. 아니 자위대 관심 있는 사람 니네들밖에 없어. 그런데 그걸 끌어들여야만 논리가 빈약하니까 그런 얘기들을 계속 하다가 지금 약간 좀 오버한 거지. 오버하면서 그런 거. 그리고 지금 그게 지금 우리 사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가장 큰 병폐라고 저는 봐집니다. 특히 이 좌우 어떤 진영 논리, 이념 대결의 가장 큰 병폐 중에 하나가 바로 그거라고 봐져요. 그러니까 결국은 상대를 아주 악마화해야 예, 되니까. 아주 극단적인 어떤 적으로 뭔가 이렇게 악마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아주 상대방이 하는 아주 일반적인 어떤 작은 실수를 침소봉대해 가지고 그게 무슨 악의 전부인 것처럼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은 보이지 않는 이미 그렇지 않는 그러니까 상대를 정확하게 보지도 않고 상대의 본 모습들을 보지 않고 과거의 어느 한 모습들 아까 친일파니 뭐 우파도 마찬가지죠. 과거의 어느 한 모습들 전부로 이들이 보면서 서로 그걸 극대화시켜 가지고 서로를 제거해야 될 대상으로 그리고 사회를 그걸로 선동하고 이 선동하는 과정에서 지금 그 이태원 사태 같은 경우도 좀 비슷하게 저는 봐지는데 이런 이태원 참사가 저는 이 신부분들이 거리에서 시국 미사를 하면서 어쨌든 그 명단을 불렀잖아요. 근데 이제 이 말이 좀 적절할지 모릅니다만 저는 지금 금년에 그러니까 2022년에 우리 사회에서 참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다고 봐요. 거기서 많은 분들이 어쨌든 유명을 달리를 했잖아요. 그런 사고들이 이제 뭐 많을 건데 작은 사고에서부터 큰 사고까지 이태원 참사 같은 큰 사고까지 그러니까 우리 사회의 어떤 지점에서 나온 큰 사고를 정치적으로 이용하려고 하는 저는 의도한 세력들이 있다고 봐져요. 근데 거기에 성직자들까지 참여하고 있다? 저는 그건 큰 문제라고 봐집니다. 만약에 성직자분들이 이 정의구현 사재단 이런 분들이 진정으로 만약에 그런 명단을 부를 정도였다면 2022년 한 해 동안 우리 사회에서 이런저런 크고 작은 사고로 유명을 달리하신 분들에 대한 그러죠. 마음들은 다 같이 모아야 한다고 봐요. 뭐 굳이 특별하게 지금 뭐 이태원 참사 그렇죠. 근데 지금 이태원 참사를 청년들 중에서 자살한 사람들만 해도 뭐 엄청날 것 그럼요. 네. 그런 분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지금 넘치는데 성직자분들이 이태원 참사 같은 이런 국민적 그 정말 이 애통한 문제를 지금 정치화해서 윤석열 정부의 책임이고 윤석열 대통령이 퇴진해야 될 문제라고 지금 이걸 지금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지금 이런 주장이 뭐 현실적으로 뭐 국민들이 받아들일지 안 받아들일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도저히 그 납득할 수 없는 문제라고 봐집니다. 이건 우리 사회 시민들의 수준을 이건 지나치게 그 낮게 보고 하는 주장들이다. 아니 근데 거기서도 약간 좀 내가 차이는 있는 게 한국은 위험 수준까지 왔다고는 봐. 그러니까 폭력화되는 정도는 약한데 그 어떤 우미나 그 사람들 약간 무분별한 선동에 넘어가는 정도는 아주 위험해.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윤석열에 대한 그러니까 촛불 시위하는 규모가 네. 이미 뭐 상당 규모인데 네. 거기에서 규모에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걸 내가 들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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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윤석열을 퇴진을 하자고 주장을 하는데 네네. 몇 가지가 코미디 같은 거야. 네네. 너무. 네네. 근데 이재명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해? 그 얘기를 아무것도 안 하고 그 다음에 천공스님 뭐 김건희 네. 특검 그러는 거야. 아니 그게 퇴진 사유가 되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그러니까 민생 파탄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민생 파탄 뭐 남북관계 파탄. 아니 그거 갖고 그 탄핵하는 나라가 어디 있냐 세상에.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좀 상당히 우민화됐어. 근데 그게 그러니까 지금 이제 역사적으로 검토를 했으면 하는 거는
그러니까 2000년대에 그러니까 현재 지금 이 상황은 2000년대 초반서부터 있었던 어떤 역사적 과정의 일환이라 이게 하나고 두 번째는 2000년대 초반에 그런 정치 분위기가 형성된 것은 80년대 중반 민주화 운동의 어떤 경향이 그런 거야. 내가 볼 때. 그러니까 당신이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것처럼 98년 김대중 정부 들어서서 공존하고 타협하는 정치 문화가 형성됐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않고 민주화 운동에서 인민민주주의적 경향이 그러니까 강화된 거라고. 강화된 거서 그렇게 된 거라고 나는 봐. 그래서 지금은 그 상당히 우려할 만한 사태까지 갈 거로 같은데. 근데 어쨌든 그 이 성직자 그러니까 가톨릭 신부들이 어쨌든 이러고 있다는 거. 뭐 북한 보더라도 그렇죠. 우리 사회에 지금 종교의 자유는 우리 헌법이 자유민주주의 헌법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고 그러다 보니까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고 자유롭게 발언할 수 있고요. 만약 북한 같은 사회라고 한다면은 아니 성직자들이 제대로 발언을 하겠어요? 제대로 저 종교 활동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 대한민국에서 이분들이 그 약간 공상적인 사고를 그러니까 본인들이 참여하지 않아도 될 일들에 대해서 지나치게 개입하는 건 이분들이 뭔가 정치적인 목적이 있는 것이냐? 뭐 지난 대선 때 이 사재단 정사구현 사재단이 사실상 이재명 지지 선언을 한 거잖아요. 당시에. 아니, 대한민국의 가톨릭 성직자 사제분들이, 이 특정 정치인을 지지하는 선언을 한다? 근데 그 이유가 도대체 뭐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뭐 과거에 친일파고, 무슨 뭐 지금 뭐 어떤 기득권 세력이고, 뭐 이래서 그랬다는 겁니까? 이게 뭐 상식적으로 말이 안 되는 어떤 일들에 개입해가지고 오히려 우리 사회의 어떤 증오와 분노를 자아내게 하고 또 그걸 적대의 문화를 만들고 이건 정말 가톨릭계에서 근본적으로 특히 가톨릭 순수 어떤 신앙인들까지 포함해서 저는 이분들이 뭔가 가톨릭계 자정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 뭐 과거에 뭐 불교계에서도 뭐 그 민주화 운동에 나서고 뭐 개신교는 뭐 더 많고 합니다만 최근에 이제 어쨌든 가톨릭계가 이렇게 무리를 일으키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냉정하게 그 자체의 어떤 종교계 내에서 그 정화를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고요. 또 우리 사회 언론이신 분들이 저는 뭐 유분리를 떠나서 이런 어떤 일탈행위에 대해서는 따끔하게 일침을 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지 않으면은 이런 것들이 반복되면서 더욱 사회가 혼탁해지고요. 정치 수준은 낮아지고 그런 정말 그 시정 잡배들의 그냥 이렇게 싸움 저런 걸 그냥 패 죽이자. 죽창으로 죽이자. 죽창 들어라. 뭐 이런 얘기들이 공공연하게 그냥 나올 수 있는 이런 문화가 된다는 건 우리 사회 품격에도 전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